서울 도심 한복판 숨가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 잠시 시간을 잊게 만드는 곳. 볕이 잘 드는 시립 도서관의 오후는 늘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오래된 책들이 내뿜는 특유의 종이 냄새와 함께 간간이 책장 넘기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키보드 소리만이 정적을 가르는 곳. 서가 사이사이 저마다의 세계에 빠져든 사람들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창가 가장 구석진 자리, 마치 지정석인 양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박지훈 할아버지. 그의 콧등에는 금태가 벗겨진 낡은 뿔테 돋보기가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고 시선은 온통 손때 묻은 두꺼운 책의 활자들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78해의 세월이 내려앉은 주름진 얼굴과 유행이 몇 번은 지난 듯한 빛바랜 옷차림. 그는 도서관의 오래된 풍경화 속 일부처럼 존재하지만 때로는 움직이지 않는 조각상처럼 혹은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그림자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또 저기 저 자리 벌써 3시간째 꼼짝도 안 하시네. 시험 기간이라 학생들이 자리 없다고 아우성인데 저분은 정말 요지부동이라니까. 한 학생이 참다 못해 어르신, 죄송하지만 자리 좀 했다가 봉변당했잖아. 알아듣지도 못할 외국어로 중얼거리면서 손사래를 치시는데 학생 얼굴이 새빨개져서 돌아갔어. 무슨 책을 보시는 건지 퀴퀴한 냄새도 나는 것 같고 민원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 아니야? 관장님 아시면. 나도 몇 번이나 용기를 내봤다고. 근데 막상 앞에 서면 그 깊은 눈빛에 압도당하는 기분이랄까? 한 번은 최대한 공손하게 어르신, 혹시 잠시만 하고 말을 붙였는데 내 말은 들은 척도 안 하시고 갑자기 알아들을 수도 없는 독일어로 중얼거리시더라니까. 결정론적 혼돈 속에서도 확률적 질서는 존재한다. 마치 흩어진 별자리처럼 이런 알 수 없는 소리를 그냥 피하는 게 상책인가 싶기도 하고. 참 답답해. 28 젊은 사서 최민준. 도서관의 규율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그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박지훈 할아버지가 그 질서를 깨트리는 고집 세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문제적 이용객으로만 보입니다. 할아버지의 낡은 책갈피 사이에 끼워진 우주의 설계도와 그의 침묵 속에 감춰진 파란만장했던 삶의 궤적을 그는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도서관의 정적을 깨고 입구 쪽이 잠시 소란스러워집니다. 번쩍이는 구두 소리와 함께 위압적인 풍채의 중년 남성이 들어섭니다. 명문대 물리학과의 스타 교수이자 곧 있을 학회장 선거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김영민 교수입니다. 수행 비서처럼 보이는 조교 두어 명을 대동한 그의 등장은 도서관의 공기를 미묘하게 바꾸어 놓습니다. 직원들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깍듯하게 허리를 굽히고 최사서 역시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맞이합니다. 아이고, 교수님. 오셨습니까? 강당은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교수님의 강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내 이름값이 있는데. 저기 앞자리에 앉아 계신 분 보입니까? 닥터 앤더슨. 노벨상 수상자이시죠. 내가 이 강연을 위해 특별히 모셨습니다. 내 이론에 깊은 관심을 보이시더군요. 오늘 강연 잘 들어두면 최 사서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강연이 아니니까요. 김영민 교수는 자신의 학문적 성취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권위 있는 인물들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오늘은 노벨상 수상자인 앤더슨 박사 앞에서 자신의 이론을 발표하는 만큼 평소보다 더욱 목소리에 힘을 주고 과장된 제스처를 사용하며 강연을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이론이 마치 물리학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것처럼 포장하며 청중을 현혹시키려 합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복잡한 이론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이 통합 촉군, 에너지 방정식이야말로 우주의 모든 힘과 입자를 단 하나의 아름다운 공식으로 설명하는 궁극의 해답입니다. 이는 아인슈타인조차 풀지 못했던 숙제를 제가 마침내 해결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김 교수의 열변은 화려했지만 깊이가 부족했습니다. 마치 잘 포장되었지만 속은 비어있는 선물 상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주장은 대담했지만 논리적 비약과 검증되지 않은 가설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강연을 듣던 몇몇 전공자들의 표정에 의문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용감한 대학원생이 침묵을 깨고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통합 방정식은 현재까지 관측된 중력파의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방정식의 특정항에서 무한대 값이 발생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는 이론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아주 예리한 질문이군요. 하지만 그 문제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우주 상수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종의 측정 오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측정 오차. 그리고 무한대 문제는 재규격화 과정을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자, 더 이상 세부적인 기술적 문제에 매달릴 시간은 없는 것 같군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김 교수는 핵심을 비껴가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합니다. 강당 안에는 싸늘한 침묵과 함께 노골적인 실망감이 번져나갑니다. 앤더슨 박사는 더 이상 듣기 힘들다는 듯 가볍게 고개를 젓고 김 교수는 그런 앤더슨 박사의 시선을 애써 외면합니다. 최 사선은 이 끔찍한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며 손톱을 물어뜯습니다. 바로 그때 강당 뒤편 가장 구석진 자리에서 나지막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합니다. 박지훈 할아버지가 낡은 책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천천히 아주 힘겹게 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 저 할아버지 또 왜 저러시나.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앉아 계시라고요. 오늘 강연 완전 망했네, 망했어. 내 인사고가 어떡해. 혹 그 중력파 패턴의 불일치는 시간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시간의 탄성 때문은 아닐까 싶소. 우주가 커지는 게 아니라 시간 자체가 변하는 게지요. 그리고 그 무한대의 문제는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더 높은 차원의 진짜 세상에서 비춰진 그림자 같은 것이라면 설명될 수 있지 않겠소? 동굴 벽에 비친 그림자가 실제보다 커 보이는 것처럼 높은 차원의 유한한 값이 우리 세상에서는 무한대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말이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마치 깊은 산사의 풍경 소리처럼 듣는 이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머릿속을 환하게 밝혀주는 듯한 힘이 있었습니다. 최첨단 물리학과 우주론, 정보 이론을 넘나드는 그의 설명은 너무나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 교수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응시했고 질문을 던졌던 대학원생은 경외감과 전율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당 안의 모든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백발의 노신사 닥터 앤더슨이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과 놀라움, 그리고 오랜 그리움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박 교수님, 전설 속의 시간 탄성 이론가 당신이십니까? 오, 세상에 믿을 수가 없어. 앤더슨 박사는 비틀거리며 박지훈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다해진 옷소매를 붙잡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교수님, 살아계셨군요. 정말 살아계셨어요. 저희는 30년 전 베를린 학회 참석차 떠나셨다가 비행기 추락 사고로 그렇게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당신의 그 마지막 논문, 시간 탄성 이론은 발표 직전에 사라져 버렸고 학계의 주류 세력들은 당신의 업적을 폄훼하고 심지어 당신을 이단아 정신병자로 몰아가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당신의 아이디어를 훔쳐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려 했던 파렴치한 자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으셨습니까? 그 모든 음모와 배신 속에서 홀연히 사라지셨을 때 진실을 아는 우리 후학들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노벨상 수상자가 수많은 청중 앞에서 체면도 잊은 채 오열하며 한 노인의 비극적인 과거를 증언하는 모습. 이 극적인 장면에 강당 안은 숙연함을 넘어선 깊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김 교수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며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었고, 최 사서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매일같이 무시하고 혐오했던 저 노인이 시대를 너무 앞서간 비운의 천재였으며 학계의 추악한 음모에 희생된 인물이었다니. 박지훈은 앤더슨 박사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였다. 그의 얼굴에는 슬프지만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서는 순간 스쳐 지나가는 오랜 고통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앤더슨 나의 오랜 친구여, 그만 눈물을 거두게.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길고 긴 겨울잠을 잤을 뿐이라네. 세상의 광풍을 피해 이곳에서 웅크리고 있었던 게지. 상처는 시간이 흐르면 희미해지는 법. 중요한 것은 내가 여전히 숨쉬고 생각하고 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 아니겠나? 이제 다 괜찮네? 아닙니다, 교수님. 괜찮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교수님의 위대한 업적이 역사 속에 묻혀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가진 모든 명예와 영향력을 걸고 교수님의 명예를 되찾고 교수님을 음해했던 자들의 죄를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교수님의 이론은 인류의 미래를 바꿀 열쇠입니다.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앤더슨 박사의 외침에 강당 안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혔던 영웅의 귀환을 환영하는 듯 했습니다. 김 교수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는지 비틀거리며 박지훈 교수 앞에 다가섰지만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용서를 구했다. 교수님, 제가 정말 죽일 놈입니다. 감히 제가 교수님의 위대한 업적 앞에서 그런 가짜는 이론 나부랭이를, 저의 오만과 무지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평생 교수님 곁에서 배우겠습니다. 젊은 학자여, 일어나시오. 무릎을 꿇는 것은 학자의 자세가 아니네.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용기,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겸손함일세. 자네에게는 아직 젊음과 열정이 있으니 그것을 헛되이 낭비하지 마시오. 진정한 학문의 길은 명예나 지위가 아니라 진리 그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법이니. 박지훈 교수의 꾸짖음 속에는 깊은 연민과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김 교수뿐만 아니라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김 교수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고, 최 사서는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반성하며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진정한 거인의 풍무 앞에서 사람들은 경외심과 함께 깊은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립도서관은 전국적인 명소가 되었습니다. 30년 만에 나타난 비운의 천재 물리학자 박지훈 교수를 보기 위해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그의 드라마틱한 삶과 혁명적인 이론에 대해 대서특필했고, 과거 그를 음해했던 학자들은 학계에서 완전히 퇴출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세계 유수의 대학과 연구소에서 앞다투어 천문학적인 연봉과 최고의 연구 환경을 제안했지만 박지훈 교수는 마치 남의 이야기인 양 미소를 지으며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같은 시간에 도서관 창가 구석 자리를 지켰습니다. 물론 예전과는 조금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의 자리 주변에는 늘 호기심과 존경심이 뒤섞인 시선들이 머물렀고, 때로는 용기 있는 학생이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내밀거나 오래전 그의 강의를 기억하는 노신사가 다가와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최 사서는 이제 더 이상 그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그의 자리를 정돈하고 그가 즐겨 읽는 분야의 신간이 들어오면 조용히 가져다 놓곤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최 사서는 박 교수가 읽다 남긴 책들을 남몰래 펼쳐보며
그 깊은 지혜의 세계를 조금씩이나마 엿보려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부는구나. 모든 것은 변하고 또 흘러가는 것이지.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놓아버릴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 저 우주도 인간의 삶도 결국은 거대한 흐름 속의 한 점일 뿐인데 무엇을 그리 욕심내고 미워하며 살았던가? 최 사서는 몇 번이나 망설였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가 떠올라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무슨 말로 사과를 해야 할까? 하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는 뜨거운 차 한 잔을 조심스럽게 들고 용기를 내어 박 교수에게 다가갔다. 교수님, 날이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드세요. 그리고 저 예전에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고 철이 없었습니다. 젊은이 사과할 필요 없네. 누구나 실수는 하는 법. 중요한 것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려 노력하는 것이지. 자네 눈빛을 보니 이미 그러고 있는 듯하여 보기 좋구먼. 박지훈 교수는 여전히 낡은 책 속에서 우주의 진리를 탐구했습니다. 세상의 명예나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그의 모습은 그 자체로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화려한 성공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겸손함과 타인의 허물조차 따뜻하게 감싸 안는 깊은 마음에 있음을 그는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낡고 초라한 모습 뒤에 찬란한 빛을 감추고 있는 진주 같은 사람들이 숨쉬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잠시 멈춰서 우리의 편견 어린 시선을 거두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